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31, 32, 그 다음에 36, 37 이렇게 해설을 해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분석을 한번 해봤어. 근데 나름대로 조금 틀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들이 딱딱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애들이 자주 틀리는 게 특징이 정답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실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색깔을 이제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확실하게 이게 물론 이게 변별력의 본질이에요. 변별력 문제의 본질인데 지금 요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렇거든. 자, 이거 한번 보자. 특징을. 그래도 나름 제일 많이 틀렸었지 않나 싶은데 그때 당시. 자, 볼게. 자, 일단 빈칸을 먼저 봐야지. 자, 봤는데 일단 refer to A as B 구문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우유는 얘야, 얘가 아니라,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 낫을 보고 우리는 딱 뭐를 떠올려야 돼? 딱 뭘 떠올려야 돼? 아, 환질 추론 걸렸다. 이걸 생각해야 돼. 노골적으로 이거는 환질 추론을 낸 거야. 근데 수능은 훨씬 더 이것보다 환질 추론을 굉장히 암시적으로, 힌트적으로 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환질 추론 준 거는 그래도 뭐 약과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정리한 거 보면 일단 반드시 우유는 잡아야 돼. 이건 우유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지? 얘를 딱 잡고 얘가 어떤 상품이 아니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우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상품이 아니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오케이.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올라가 볼게.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여기 부분이 통념인데 나름대로 통념을 굉장히 못 느끼게 잘 써놨어. 한번 읽어볼게. 자, 보세요. 한번 다시 읽었을 때 통념의 느낌이 좀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너가 상점을 갔어. 우유를 사러. 근데 너는 아마도 우유가 하나의 상품이라 생각할 거야. 그리고 어떤 방식에선 또 그렇기도 해. 이렇게 써놨어. 통념이 느껴져요? 통념이 느껴져? 이제 선생님이 이거 통념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왜? 지금 얘가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간과되기가 굉장히 쉬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가 생각하는 거, 불특정 다수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념이거든. 알겠지? 근데 막상 풀 땐 급하고 막 어렵고 막 그러니까 잘 안 보여. 됐지? 자, 그런데 지금 얘를 갖다가 통념이라고 보더라도 그 통념의 내용 자체의 본질을 이야기가 조금 힘들어. 지금 얘가 뭐라고 했어? 야, 너는 우유를 하나의 제품이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거든? 이게 지금 통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 얘기야. 근데 우리 공부하는 김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 우유가 곧 제품이라 우리가 생각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유가 곧 제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아니 이 말 자체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유는 제품이 아니야. 그래, 그게 반론이야. 그런데 이 말은 뭐냐고, 이 말 자체. 우유는 제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대요. 이게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이미 내용을 알아서 생각할 수 있으려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딱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치? 이거 알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가가지고 이제 얘를 통해서 이 통념이 뭐였는지를 뒤늦게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얘를 갖다가 이 우유를, 그 우유 그 자체 있잖아. 그 액체, 걔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유가 곧 제품이다. 그러면 젖소에서 짠 그 우유 있죠? 걔가 제품이다 생각한다라는 거야. 팔리는 우리가 우유를 산다라고 하면 그 안에 내용물을 액체라고 하니까 조금 좀 그러네. 내용물 알겠지? 내용물.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 됐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통념이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알겠죠? 통념을 생각하기도 살짝 어려웠고 통념 자체를 알았더라도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 뒤에 벗을 통해서 역으로 추론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힘들었다. 이게 조금 힘들었다고 먼저 보고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통념이 나왔지만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지. 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벗 뒤가 잘 안 살아. 선생님 누차 얘기했듯이 어둠이 살아야 하지만 빛이 나왔을 때 빛을 딱 골라내거든. 알겠지? 자, 한번 가볼게. 하지만 이제 좀 이해되기 시작할걸? 그 우유의 생산자는 만약에 그 우유의 생산자가 네가 생각하듯이 생각한다면 네가 생각하듯이 생각한다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너가 생각한 거는 지금 잘못된 생각이야. 근데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이 너가 생각하듯이 생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적으로 예시를 깔고 그렇게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얘를 갖다가 얘를 가지고 반박을 때려버리니까 새로운 얘가 무슨 얘의 반대말을 갖다가 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 얘를 가지고 부연을 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유의 생산자가 너가 생각하듯이, 다시 말하면 우유가 곧 제품이야, 그냥 우유 그 자체가 제품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너가 이거 show up 모르면 써야 돼. 나타나다야. 알겠죠? turn up, show up. 나타나다. 너가 나타나길 바래해. 어딜로 나타나길 바래? 주전자를 가진 수도꼭지로. 근데 그 주전자가 뭐냐? 이것도 주전자도 안 나왔죠, 주석에. 근데 어떤 주전자냐면 너가 우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주전자를 가지고 수도꼭지에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위에는 가르쳐줬으니까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뭔데? 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액체 자체가 상품이니까. 그러면 액체 자체가 상품이라면 내가 팔 건, 만약에 이 생산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팔 건 액체인 거잖아. 그럼 난 액체만 제공하면 되잖아. 그러면 수도꼭지만 달아놓고 액체가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딸면 되겠네. 지금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기가 막히게 잘 반박했어요. 알겠지?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벗을 또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야. 이렇게 구조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워. 알겠죠? 자, 됐어. 하지만 사실 우유가 우유뿐이냐 이거지. 그치? 자, 우유 한 갤런.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는 어떤 바틀, 그리고 또 그 바틀의 라벨. 이제 그만 읽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빨리 파악이 됐으면 이제 빨리 파악해야 돼. 아하. 그러면 얘를 읽으면서 이제 나는 뭘 파악하면 된다? 우유 자체가 상품이 아니다. 우유 자체가 상품이 아니야. 사실 상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상품이야.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지. 그치? 얘 잘 반박이 됐다면, 통념 살고 반박도 살았다면 이제 우유는 뭐가 아니게 이게 나와요. 우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우유는 뭔지 알겠지? 순수 우유 그 자체야. 우유 그 자체. 알겠죠? 그러면 그 우유 그 자체는 뭐가 아니게 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상품이 아니다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완전한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통념 반박. 그러니까 통념 반박의 굉장히 상위 문제라고 보면 돼.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 내 교재에다가 집어든다면
통념반박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상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웠어. 자, 됐죠? 자, 그래서 뭐 그 뒤를 읽어보면은 그 뒤에 대한 뭐 근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 자, 소비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막 이제 수능장에 가서도 어떤 부분에서 나열이 막 되고 있어. 나열이 되고 있는데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지금 계속 나열을 주고 있다? 근데 그 나열을 주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를 읽고 있는지 그게 뭔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나열 읽는 거를 빨리 그만둬야 돼. 알겠죠? 그만두고 차라리 위에 가가지고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찾는 게 더 빨라. 아시겠죠? 나열은 하나하나의 중요성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빨리 그 사과, 배, 귤, 복숭아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빨리 과일을 빨리 떠올려야 된다. 아시겠죠? 자, 됐어.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근거만 살짝 한번 봐보자. 그 아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소비자는 말해. 뭐라고 말해? 그들이 우유를 원한다고 말해. 이건 소비자들의 생각이야. 하지만 그 스피곳, 자, 이게 수도꼭지죠. 수도꼭지인데 뭘 제공하는? 우유를 제공하는 수도꼭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또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유야. 근데 어떤 우유야? 집에 상점에서 집까지 가져갈 수 있는 편안한 우유야. 이해됐습니까? 아하.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좋은 문제다. 역시 괜찮은 문제야. 하지만 괜찮은 문제일수록 많이 틀린다는 게 또 문제야.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3명 정도 틀렸어. 자, 한번 보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은 지금 한 문장이, 빈칸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글을 읽는데 독해력이 뛰어나다면 이거 전체를 다 읽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많이 느낀다. 글을 읽는데.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것만 찾아. 지금 얘가 오형식이잖아? 그리고 얘가 목적어잖아? 그 다음에 지금 품사들이 다 명사 아니야? 그럼 이제 목적격 보어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인데 이 목적격 보어가 명사면은 서로 동격 관계야. 이게 더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술은 뭐게? 예술은 뭐로 만들게? 예술을 뭐로 만드나? 그 예술이 뭘로 만들어지냐? 이렇게 찾으시면 돼. 알겠습니까? 됐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 그러면 잘한다는 게 뭔지 내가 정의를 딱 가르쳐 줄게. 잘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잘한다. 잘한다는 건 딱 이거야. 남이 엄두도 못 내거나 아니면 남들은 겁나 오래 걸리는 것들.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단순하고 나한테는 졸라 빨리 되는 거. 알겠지? 다시 말하면 나한텐 이게 나한테 고민거리가 아니야. 얘가 메이크가 오형식인 건 난 너무나 당연해. 마치 1 더하기 1처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게 목적어 보고 바로 잡아버린다고. 이해됐지? 근데 지금 우리는 영어 전문가가 돼야 돼.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힘든 과정을 겪어 빨리. 그리고 누가 빨리 얘로 만들어내냐. 이게 전문가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스킬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걸 계속 보잖아. 아니, 남들은 딱 봤을 때 야, 이거 빈칸을 어떻게 몇 분 만에 채워? 아니, 이런 것도 전문성인 거야.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이 생각할 때 복잡한 거를 복잡한 사고의 과정인데 나한테는 이제 단순한 사고의 과정이 돼버린 거지. 알겠죠? 아니, 남들은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인데 와, 야, 이거를 어떻게 A에서 D로 바로 가? 이게 전문가야. 이걸 지금 90, 80일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지문의 사고 안에서. 알겠지? 야, 이걸 어떻게 통념으로 봐? 남들은 몰라. 근데 나만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전문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어.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선생님은. 됐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공부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봐. 다시 말하면 힘든 게 있는데, 복잡하고 힘든 게 있는데, 아, 원래 복잡하고 힘든 걸 간단하게 만드는 게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복잡한 거를 버틸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예술 한번, 예술은 뭘로 만들까? 자, 한번 가볼게. 뭘로 만들어지냐? 자, DMN이라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소재로 잡는 경향이 있어. 주제 자체가 무겁잖아. 그치? 그러면 소재야.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무거우면. 됐죠? 자, 그러면 DMN은 일단 하나의 신경망이래.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어떤 신경망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그것은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주석에도 없죠? 그치? 이 정도는 알지? 라고 하는 거죠. 맞지? 이거 두 정엽은 나왔는데, 얘는 안 나왔잖아. 프리프론탈. 뭐예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알겠지? 근데 왜 전두엽은 주지 않냐? 전두엽은 너무 유명하지. 사실 사고의 중추, 어떤 제2의 중추, T의 중추, 이 중추. 다시 말하면 그 분별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것들이 다 전두엽에서 일어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두엽 정도는 아셔야 돼. 프리프론탈 브레인. 자, 그래서 뇌에서 전두엽과 측두엽. 축두엽 맞죠? 거기에 위치한데. 아, 이건 나한테는 크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없었어. 그냥 위치 정도? 근데 그거 뭔데? 좀만 더 가볼게. 자, 이 상호 연결된 뇌 영역의 망은 활동적이야. 언제? 너가 나데이버비. 그러면 가져갈래.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픽 요소가 딱딱 보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딱딱 욕구를 어떤 충족시켜 주잖아. 그치? 나는 DMN이 뭔지를 궁금했는데 이제 나올 거야. 저 DMN은 활성화돼. 언제? 외부 세계에 집중을 했을 때가 아니고 내부 세계에 집중했을 때.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 DMN은 내부를 탐구하는 영역이야. 내부를 탐구하는 영역.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래서 전두엽에 있구나.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됐어. 자, 그 다음에 It is who you are when untouched by stimuli. 자, 지금 뭐 할 때 감각에 의해서 아무것도 터치되어져 있지 않을 때 who you are. 여러분, who you are가 뭐예요? who you are. 이거 외우는 게 좋아. 여러분, 하나의 그냥 단어로. 이거 뭐니? 오, 맞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직역하면 뭐야? 아, 약간 직역하면 너가 누구인지야. 의역하면 있는 그대로의 너야. 조금 더 개념화하면 정체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Who they are 하면 그들의 정체성. Who you are 하면 너의 정체성. Who we are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자극에 의해서 터치되지 않는 그 있는 그대로의 너. 알았지? 아, 그게 내면이구나. 내면을 조금 더 부연했어. 자, 그러면 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뭐 하게 해준다? 탐구하게 해주는 거야. DMN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게. 이것은 장소야. 어떤 장소야? 기억인데 그 기억이 즉 뭐냐면 명사, 콤마 명사는 즉이야.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것은 기억인데 그 기억은 뭐냐? 뭐 사건과 지식, 너 자신에 대한 사건과 지식의 집합체가 기억인데 그것이 하우스 알아나? 하우스가 동사면 소장하다야. 아시겠죠? 그 기억들이 소장된 장소야. 됐지? 얘만 가지고 이건 몰라요. 내가 뒤를 읽어서 나열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로 간 거지. 알겠죠? 그냥 나는 얘만 딱 읽었을 때는 아,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라고까지만 가. 근데 그 뒤를 봤어. 그 뒤를 가보니까 여기는 집으로 알려져 있어. 어떤 집으로 알려져 있어? 마인드 원더링 하면 딴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자꾸 배회하잖아. 알겠죠? 마음이 배회하고 꿈이고 백일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집으로 알려져 있어. 알겠지? 아하, 여기는 뭐야? 이제 여기는 여기 왜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꿈에 관련된 곳이야. 이해돼? 꿈에 관련된 곳. 지금 기억과 꿈인데, 자, 조금만 더 가볼게. 그것은 또 어떻게 하도록 도와줘? 너가 최적화하도록 도와줘.
뭐를? 너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을 최적화하도록 도와준대. 이해됐어? 아, 나는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지금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뭔가가 쭉 나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 거야. 알겠죠? 뭔가 다른 내용을 갖다가 촥 계속 뭔가 탁탁탁 던지는 느낌. 이해돼요? 이게 수능장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소장된 장소고 꿈을 관할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너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최적화하는 장소고, 최적화해 주는데 도와주는 장소고, 그리고 너가 뭐 있는 거, 너가 뭘 잊을지, 너가 뭘 기억할지 그걸 최적화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도와줘. 계속 집어넣지. 그치? 그건 또 뭘 도와줘? 너의 미래를 시각화하도록, 상상하도록 도와줘. 그리고 궁금함을 위한 촉림매제야. 자꾸 다른 걸 던지는 느낌. 이게 나열이야. 아시겠죠? 자, 이제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대입파악이면 DMN 소재 가져간 다음에 DMN의 역할 갈 거야, 나는. 근데 이게 지금 대입파악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찾아야 될 게 지금 분명하거든. 내가 찾아야 될 건 예술이야. 그러니까 이 DMN을 통해서 예술이 뭐냐 이거잖아. 맞지? 더 읽어야 돼. 왜냐면 예술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좀만 더 가볼게. 자, 그래서 이 DMN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 난 여기까지 읽은 거야. 만약 대입파악이면 그 위에서 이미 끝났을 거야. 나열을 느꼈기 때문에. 가볼게. 너가 예술을 만들 때 How you choose to express yourself. 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선택하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이 이 망의 일부로부터 온다는 거야. 일부 이 망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DMN은 뭐다? DMN은 예술의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주체네. 예술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주체네. 맞죠? 또 가볼게. DMN은 너가 생각하는데, 너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과 너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필터야 라고 얘기해. 이건 뭐야? 나는 얘 관점으로 얘를 볼 건데. 이게 왜 정체성이야? 지금 아름다운 거, 아름답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필터다. 이게 왜 정체성이야? 그렇지. 나는 이 필터를 봤을 때 이 자체에 빠져들지 않아. 맥락이라는 것은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통해서 종합적인 추론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너가 생각했을 때 뭔지를 골라내는 필터가 DMN이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가 주관성을 봐. 주관성.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주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다? DMN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니까 세 명 정도가 틀려버린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애들의 특징이 뭐가 좀 특징이었다? 드러나 있는 것. 드러나 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얘는 추론인 거지, 추론. 여기가 약하다, 여기가.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의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들. 그 3등급짜리의 3등급까지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까진 되는데 추론이 약하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예술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만들어준다. 개인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갈 것 같아. 자, 그래서 딱 보니까 personal 있지. 그치? 주관성의 대명사가 personal individual이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만약에 혹시라도 뭐 오답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긴 도입 후에 소재 자체를 길게 뺀 다음에 나열이 쭉 걸린 다음에 이런 특성을 가진 걸로 가지고서 예술에서 이 DM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글 자체를 끌고 오는 힘이 좀 더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오답한다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역시 빈칸은 빈칸 먼저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알겠죠? 뭐 대입 파악을 하는데 이런 구조의 형식을 취했다. 자, 그 정도로 오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36번 한번 가볼게.
우리 지금 순서 배열 막 조지고 있는데 진짜 순서 배열 수업이 딱 끝났을 때는 아 이제 순서 배열은 됐다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로. 알겠지? 한번 가보자. 이것도 많이 틀린 이유가 있긴 있었어. 자,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할 유형이야. 자, 볼게요. 그리고 순서 배열로 출제자가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알겠죠? 자, 볼게. 모든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교훈을 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쓸데없는 거 빨리빨리 탁탁 쳐내. 핵심만. 그러면 빨리 정리해. 내가 왜 정리할 필요가 있어? 왜? 내가 얘기했잖아. 핵심이 옮겨가. 말 자체가 옮겨가잖아. 이 핵심이 옮겨간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단어로 짜맞추게 돼. 단어로. 아, 여기 레슨이 있으니까 저기도 레슨이 있으니까 연결되겠다.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이죠. 알겠지? 절대 순서별은 그렇게 찾아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찾아내면 오답이 돼버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문화는 구성원에게 교훈을 줘. 이거 찾아내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B 가봅시다. B.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것은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문화밖에 없지 않겠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문화는 우리가 먹는 곳에도 있고, 우리가 듣는 음악에도 있고, 우리가 감상하는 예술에도 있어. 자, 더 가면 안 돼. 내가 나열을 의미 없이 읽고 있다면 빨리 멈춰야 돼. 알겠지? 자, 문화가 어디든지 있다고?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나는 뭐 다양한 곳이라고도 했는데 어디든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야, 이게 이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 순서 배열은. 알겠죠? 하나를 갖다가 핵심을 딱 뽑아내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 순서 배열은. 자, 그러면 B의 핵심은 뭐야? 야, 문화는 어디든 있어. 근데 제시문은 뭐야? 문화는 교훈을 줘. 좀 안 맞아 보여. 왜냐면 문화는 교훈을 준다라는 것과 문화는 어디든지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 그 교훈들 사이에서 배워진다. 이것들이. 이해됐어? 자, 일단 구조를 먼저 볼게. 자,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왔어. 얘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야. 도대체 얘는 뭐지? PP인가? 설마 레슨을 수식하나? 근데 지금 여기 R이 보였을 거야. 맞죠?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 주격 보어가 도치됐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어가 여기에 딸려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이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 알겠지? 나한테 거의 무의식 수준이야. 주격 보어 도치. 사실 주격 보어 도치는 생각도 안 해. 그냥 쭉쭉쭉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정도로 구문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왜 도치됐을까? How to, when to, how to, where to, how much to, how to. 이거 다 읽고 있을 거야? 아니지. 어느 정도 지금 주어가 주어가 겁나 길어져 가지고 도치를 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맞죠? 자, 그러면 뭐 한다?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됐을 때 뭐 해야 돼? 빨리 과일을 생각해야 돼. 빨리 일반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교훈들 사이에서 이것들이 배워져. 그러면서 한 개 읽어볼게. How to say hello and goodbye. 안녕, 굿바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배워진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가 배워진대. 오케이, 됐어. 그만 읽어. 된 거 같아. 왜? 이거 전부 다 문화가 가르치는 교훈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니? 이거 교훈의 예시야. 알겠죠?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C에서, 나는 제시문에서 C로 갈래. 제시문에서 C로. 왜? 끝말잇기? 교훈을 갖다가 굉장히 구체화를 잘하고 있다. 문화는 교훈을 줘.
하지만 그 교훈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 문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 그 교훈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아낼 거야. 됐죠? 할 수 있지? 순서 배열은 진짜 이 능력만,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 끝이야. 일반화 능력이야.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은.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장 끝까지가 다 교훈 예시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 아, 문화는 교훈을 가르쳐. 이게 끝이야. 얘는 그냥 교훈의 예시일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B로 갈게요. 문화는 교훈을 가르쳐 해서, 야,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여길로 안 갔어. 맞지? 내가 여길로 갔잖아. 근데 지금 이 얘기랑 같잖아. 얘에 대한 부연만 했을 뿐이니까. 그럼 만약에 여길로 갈 거야? 그럼 난 이렇게 물을게. 그럼 왜 여기서 여긴 안 갔는데?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 얘가 A야. 그럼 나한테 얘도 A야. 근데 A에서 B로 안 갔어. 근데 왜 또 A에서 B로 가? 이건 CAB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기 때문에 내용이.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B에서 왜 C에서 A로 가야 하냐? 일단 C에서 A로 가야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지금 내가 가르친 거를 얘 뭔 소린지 알겠지? 뭔 소린지 알겠죠? 아니, 제시문에서 B로 안 갔으면 제시문하고 C 내용이 같은데 왜 C에서 B로 가냐, 지금 이건데 이걸 어떻게 풀어 써야 되지? 어떻게 함축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네. 자, 지금 가볼게. A 한번 가볼게. A 말하고 싶은 것만 딱 말하고 나머지 하고 끝낼게. 잡아. 이거 it 나왔지? 이거 잡아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져. 이거 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역행지시사라 그래. 역행지시사. 그냥 알아놔. 지시사가 이런 게 있구나. 역행지시사가 걸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시사는 못 쓴다고 보셔야 돼요. 못 써. 다시 말하면 우리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돼. 지시사는 뭐다? 규정어 앞에서 찾기야. 맞지? 그렇게 우리가 공식을 세워놨잖아. 규정어 앞에서 찾기. 하지만 얘를 갖다가 지금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는 왜 it가 뭐냐면 문화거든? 근데 이게 it를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왜 역행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원래 지시사의 순행은 대상이 앞에 있고 지시사가 뒤에 와. 근데 역행지시사는 지시하는 대상이 뒤에 있고 그 지시사가 앞에 와. 그래서 역행지시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항상 주절이 중요한 거거든. 주절엔 대명사를 쓰잖아. 이거 부사구지. 부사구에는 부사구의 대명사를 써야지 주절의 대명사를 쓰고 부사구인 서포트하는 부분에다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소재를 갖다 집어넣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역행이 일어나, 이게. 아시겠죠? 자, 됐어.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선생님 어쩌라고요? 그냥 정석이 90%야. 역행지시사는 10%야. 근데 그 10% 때문에 불안했던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알겠죠? 쓰던 대로 쓰세요. 알겠지? 근데 딱 읽어봤는데 누구나 생각은 여길 딱 봤는데 여기에 핵심인 그 주어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역행지시사 살짝 생각해 놓으면 돼. 알겠죠? 스킬북엔 적어놓고. 알겠죠? 이 개념 한 번만 살짝 얘기할게. 자, 됐죠? 자, 지금 너희가 그래도 3명이나 틀린 거는 일단 C는 갔어도 A로 갈지 B로 갈지 이거를 갖다가 조금 헷갈렸을 건데, 그러면 왜 A로 갈지 B로 갈지 왜 헷갈렸냐? 결국엔 CAB인데. 왜냐면 내용이 바뀌어. 여기가 이제 전개되는 부분이라 그래. 전개. 추가 정보를 주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추가 정보를 줄 때 항상 애들이 헷갈리지. 항상. 알겠죠? 내용이 같거나 아니면 역접이 되거나 이러면 쉽게 풀리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추가 정보로 전개를 줘버리면 힘들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그 아래까지가 교훈의 예시였죠? 그래서 그 문화 구성원을 가르침으로써 뭐 한다? 우리는 문화가
행동과 의사소통을 이끌어. 그치? 그러니까 문화가 행동과 의사소통을 이끌고 실제로 이것이 뭘 보여줘?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얘는 뭘 전개시켰어? 교훈을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꿔버렸어. 야, 교훈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문화가 가르치는 교훈들이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 문화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지? 그거 의사소통과 행동을 이끌면서 그게 전달돼 라고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바뀌는 게 나왔을 때 애들은 못 간다. 잘 아시겠죠? 전개가 일어났을 때. 자, 그러면 A에서 B에 갈 수 있는 핵심은 뭐다? 얘지. 우리가 일단 B의 핵심을 잡아놨잖아. 문화는 어디든 있다. 근데 여기서 딱 나오죠. 문화는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이란 뜻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삶 모든 측면에서 문화는 어디든 있다. 아하, 이거를 갖다가 구체화시킨 부분이구나. 자,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같은 이런 논리를 펼치지 못했더라도 A의 끝에, 그러니까 끝말잇기를 해야 되는데 A의 끝이 C의 처음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끝말잇기지. 됐죠? 유비쿼터스의 예시다 이거야. 서현? 졸리면 저기 뒤에 나가서 들어야 돼. 한 집은 더 남았단 말이야. 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비어. 됐지? 할 수 있죠? 순서별 쉬운데. 그니까 지금 나한테는 이런 거야. 나는 이제 전문가니까 너무 쉬워졌어. 순서별과 문장 삽입이. 근데 너희는 아직까지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 차이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자, 됐죠? 얘까지 한 빨리 하자.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자, 일단 제시문의 핵심을 잡아야 돼. 근데 끝의 핵심을 잡아야 돼. 알겠죠? 자, 일단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 보호가 문제를 제기한대. 근데 뭐의 문제를 제기해? 이 corporate가 회사야, 회사.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한대. 이거 잘 파악해야 돼. 생물 다양성 보호가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사회적 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니네들이 주관적 생각으로 채운 거야. 알겠죠? 써있는 그대로를 봐. 써있는 그대로. 회사한테 사회적 책임을 물을 거야. 환경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정확히 해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 책임을,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문제를 제기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환경을 더럽히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거 주관적 생각을 많이 채운 거예요. 이해됐지? 돼요? 조심해. 자, 그러면 가볼게. 아니, 왜냐하면 생태계에 대한 데미지가 굉장히 쉽게 이해되지가 않거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그 데미지가 누구 때문이냐? 이게 쉽게 이해되질 않는다는 거야. 종종 가시성이 부족해. 보이질 않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비즈니스 활동과. 이제 알겠어? 인과를 통해서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아? 이 생태계 파괴라는 것이 비즈니스 과정과 너무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야. 이해됐죠? 됐지?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걸 했으면 further는 첨가니까 뒤에가 살죠. 내용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근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해관계자야. stakeholder. 이해관계자. 원래는 주주거든. 주주. stakeholder.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주인데 여기서는 주식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역적인 반응이 또 요구가 돼. 뭐 하기 위해선? 생물 다양성의 보호를 다루기 위해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뭐하다.
상당히? 나는 이런 것들, 야, 이거, 그니까 야, 얘들아, 뭘 잘하라고 했어? 일반화 시키는 거. 그럼 이거 일반화는 뭔데?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역적인 반응이 요구가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저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좁힐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이 빨간색이.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 내가 그러면 더 좁힐게. 지금 이게 장학 퀴즈가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역적인 어떤 반응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요구가 된대. 뭐야? 복잡성이죠, 복잡성. 상당히 복잡하다 이거야. 상당히 복잡하다. 이걸 빨리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저 열어줘. 야, 문 부시기 전에 열어줘. 아우씨. 문 부시는 줄 알고. 나 너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었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아, 늦을 것 같다고 했어? 근데 왜 늦은 거야? 아이, 미친 새끼. 왜 아프다고. 왜 아프다고. 알겠지? 근데 이게 순서 배열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데. 자,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기업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상당히 까다롭다. 이게 남아야 돼.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근데 뭘 통해서 일어나? 이거 외래종이야. 그 외래종의 확산을 통해서 발생한 생물학적 손실이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공한대. 알겠지? 그러한 사례를 제공한다. 지금 얘는 지시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앞에 있는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앞서 사례가 등장했다 이거지. 됐죠? 근데 얘는 사례로 보기에는 조금 쉽진 않아. 얘를 사례로 보기에는. 알겠죠? 이거는 약간 주제틱하지 사례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search and example을 본다면 앞에가 외래종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사례인가? 라고 봤을 때는 사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알겠지? 그 다음에 C를 한번 가볼게. C인데 오브콜스. 우리 진짜 어려운 오브콜스까지 했기 때문에 90%는 역접이에요. 10%가 순접인데 그게 저번 시간에 걸렸던 거고. 맞지? 일단 역접으로 봐. 알겠지? 자, 한번 가볼게. 자, 생물학적인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보여. 그리고 물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보이기도 하지. 그리고 직접적인 사업의 영향이 환경에 끼친 그 영향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인다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뭘로 잡았어? 야, 기업들이 하는 거 그거 보여. 앞에서 잡은 핵심이 뭔데? 기업들 책임 묻기 힘들어 이거잖아. 왜? 복잡해서 이거잖아. 근데 여긴 뭐야? 야,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거 잘 보여.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여긴 뭐야? 완전 반대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해놨어? 여기는 분명히 간접적 연관성이 있다 그랬어. 맞지? 얘가 A라고 한다면 얘가 A 인버스죠 지금. 얘는 직접적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 그래. 우리가 오브콜스는 역접이야 대부분. 근데 저번 시간 게 진짜 좀 빡셌던 거지. 알겠지? 자, 당연하게도가 진짜 빡세다. 알겠죠? 당연하게도. 자,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C로 갈게. C가 인버스가 아주 잘 걸렸어. 됐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마지막 끝에. 자, 회사의 책임은 분명해. 아니야, 분명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분명치가 않다는 거야. 상당히 복잡해. 그 책임은 있잖아. 그 책임은 식별하기가 더 어렵다. 뭐 했을 때? 그 환경적인 사업의 영향력의 활동이 낮은 가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식별하기 참 어렵다. 오케이. 이 새끼 however 좀 써주지. 그치? however도 안 써주고, 이 새끼. A로 들어왔네. 그치? 다시 돌렸어? 그쵸? 자, 됐지.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봐봐. 지금 얘는 무슨 얘기로 끝냈어? 야, 가시성이 그 기업이 환경에게 끼치는 영향이 가시성이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안 보이면 그러면 그 책임이 굉장히 모호해져. 이거지. 됐죠? 책임이 굉장히 모호해져. 자, 됐습니까?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잡았어. 근데 이게 이제 외래종 문제를 여러분 완전히 생뚱맞다고 보면 안 돼.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 뒤에 예시를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외래종 문제가 지금 가시성이 떨어져서 책임을 묻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은 이 예시를 가지고서 한번 보긴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인과지. 인과. 그래서 이건 결과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 지금 그 증명의 부담이 일반적으로 뭐에 놓여져 있다? 과학계에 놓여져 있어. 그래서 환경의 악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환경의 악화는 굉장히 인지되지 못한다. 회사의 책임으로서.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증명의 부담이 누구한테 떠넘겨져? 과학계한테 떠넘겨져. 근데 그 과학계한테 떠넘겨지게 되면서 이게 회사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끝을 어떻게 끝냈어? 가시성이 떨어지면 책임을 묻기가 참 힘들다. 그 결과, 그 증명의 부담이 과학계로 가게 되고, 이게 책임을 인정하기가, 그 책임을 우리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 마치 또 보면은 얘와 얘가 또 인과관계 같기도 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수업이 길어져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독해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얘가 갑툭튀야. 그 증명의 부담, 그 결과, 그 증명의 부담, 그러한 증명의 부담, 이게 뭔가에 대한 증명의 부담이 과학계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증명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얘라고 보기에는 지금 좀 그렇거든. 근데 이거를 사실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얘는 엄밀히만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C 다음에 A로 가고 싶어져. 뭐만 봤을 때, 야, 책임이 참 모호하다. 책임을 식별하기 어렵다. 기업의 책임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게 맞거든, 지금. 그리고 얘는 외래종이 졸라 갑툭튀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A로 스타벅스 여신처럼 꼬시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외래종 문제가 있잖아.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37번은 약간 급이 조금 다르긴 해요. 자, 그런데 잘 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가자고. C 다음에 B도 되고 C 다음에 A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어떻게 가자? 끝나는 느낌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면 B를 한번 가볼게. 회사는 회의적일 가능성이 커. 근데 뭐에 대해서? 간접적인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겠지? 자기들이 환경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니에요. 이렇게 회의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할 가능성이 커?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 새끼였어. 이게. 얘네들이 그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 과학계한테 넘어갔구나, 그 결과. 그래서 이 인과가 여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려운 문제 유형 하나는 분명해. 얘는 분명한데 얘가 B로 가거나 A로도 갈 수 있어. 알겠지? 물론 얘가 예민하게 보였다면은 사실 A가 조금 생뚱맞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예민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상당한 능력인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얘로 끝낼까 얘로 끝낼까를 보면서 얘 끝이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애매한. 왜 이래? 안 돼. 정신 차려. 이제 빨리 끝났는데. 잠깐만요. 아이씨. 야. 그래서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가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조금 뭔가 덜 끝냈다. 그게 A로 가서 인과관계로 해가지고 왜 그 과학적인 어떤 증명의 부담이 과학계로 가서 그 책임이 인지되기가 참 힘든지를 구체화시키는 A가 훨씬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만 쉬고 선생님이 독해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냐고. 이 새끼 진짜. 야, 내가 너 부모님이었으면 진짜 졸라 속상했을 것 같아. 가까울수록 그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번 부모님 입장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너한테 제일 네가 힘들 때 제일 널 생각해주는 사람들인데 내가 봤을 때 겁나 속상할 것 같아 진짜.